이규 교수님과 같이 이번에 몇 사람이 정말 집중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국을 2차례 이상 순회를 했습니다. 뭐 어떤 지역 같은 데는 대구 같은 데는 대학교 실적을 알기 위해서 총장들 그 20명을 전부 면담도 하고 산업체 뭐 굉장히 많은 데를 둘러보고 제가 정리한 것이 15대 과제, 76개 시청 과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쭉 생각해보면 결론을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지역 경영 발전을 한다는데 우리 인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도 이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우리가 지역 주도로 발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보고드린 것 중에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는 지역이 발전이 되지 않으면은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 2020년부터 정점으로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데 정확하게 2020년이 어떤 해냐면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우리 인구의 50%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42~43만 명 정도의 대학 졸업생이 나오는데 지방에서 한 20만 명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옵니다. 10만 명. 이거 왜 오느냐? 지방에 저희가 이번에 대구, 부산, 광주 사방 다니는데 지방에는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SK 하이닉스 공장을 처음에 구미에 지으려고 했어요. 그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면은 협력업체가 한 50개가 따라옵니다. 완전 반도체 컴플렉스가 형성되는데요. 구미에 지으려고 한 이유가 구미 공단이 비어있기 때문에 땅을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한다고 구미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지으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대구에 대학이 20개가 있는데 인력 공급이 안 됩니다. 반도체 전공한 전문가 학생이 청년이 없는 거예요. 대학 20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대구 지역 대학 총장들 20명을 면담을 한 거예요.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지난 14년 동안 반값 등록금을 했기 때문에 대학 재정이 완전 피폐해 있어요. 그 광주대학은 잘 모르겠는데. 영남대학이 대구에서 굉장히 재정이 괜찮다고 해서 영남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가보고 김영대학도 가봤는데 다 학교 재정이 반값 등록금으로 너무 피폐해서 반도체를 가르칠 교수를 초빙할 수 없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를 가르치려면 지금 굉장히 우수한 해외에서 정말 공부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올 수가 없는 월급을 가지고 책을 갖고 있다 하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구미에 10년간 무상 토지를 제공받는다고 한 것을 해도 포기하고 기형에다가 지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어떤 전기차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산에서 이게 첨단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연구 인력을 한 300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부산 지역은 대학이 너무 많아요. 한 25개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전기차를 첨단 인력을 연구할 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할 수 없이 기형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회사에서 돈을 추가로 들여가지고 부산에 땅은 있는데도 땅을 사가지고 300명 정도 연구 인력이 모여서 연구할 연구동을 짓고 있다고 그래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유가 뭐냐? 부산의 지역의 대학에서 인력 공부가 안 된다. 왜? 지난 14년간 반값 등록하면서 부산 대학들이 완전히 피폐해 있어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왜?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이제 우수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악순환이 반복돼요. 청년들은 어떤 식이냐? 거기서 대학 나와봤자 아무 배울 게 없다. 한 번 코딩도 하나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10만 명이 서울로 와가지고 강남에 있는 코딩 학원을 다닙니다. 보통 1년에 2년 다니는데 그 코딩 학원이 100개가 넘습니다. 전부 거기 1년, 2년 다녀가지고 어딜 취직하려고 그러냐? IT 기업, 판교밸리에 있는 IT 기업 같은 데 취직하려고. 우리가 잘 알지만 IT밸리에 취직하면 월급이 연봉이 2배씩 넘죠. 그게 우리 청년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면 결혼 못해요. 학원 다녀야죠. 취직해야죠.
또 학원 비용도 마련해야죠. 뭐 당원 전세값도 준비를 해야죠. 그런 결혼 못해요. 그래서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국에 0.81 가임 여성이 낳는 자녀의 수가 합계 출산율. 근데 서울은 0.63입니다. 작년에. 근데 이번에 전국 0.75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은 0.5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그 10만 명씩 올라오고 서울은 수도권에 한 20만 명 졸업하고요. 10만 명 올라오는 청년들 전부 다 학원에서 코딩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나라 이번에 엊그제 그 인공지능 인력 양성한다고 해서 이제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코딩을 가르치는다. 초중고등학교. 영국은 뭘 10년 전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을 가르치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옛날에 카메론이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카메론이라 유명한 영국의 40대 수상이 등장해서 한 얘기가 뭐냐. 이제 코딩은 제2의 영어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선언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교육장관이 초등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려고 이제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복잡되느냐. 아까 대학에 교수가 없는 건 말을 붙이고 초중등학교에 그걸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또. 교사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학원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또 교사 자격증이 없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국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우수한 음악을 가르치려고 줄리아드 음대에 나온 선생을 어렵사리 불러다가 피아노를 가르쳤더니 교육청에서 금방 연락 왔어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선생의 가르침은 수업 일수로 인정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딱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딩을 가르치려고 하는 전국의 정보 가르치는 교사가 초중등학교 교사에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럼 뭐 가르치면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교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반값 등록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해결되는데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오늘 후보가 나왔어요. 이거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자유로 한다고 그러면 표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제가 아까 쭉 토론하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앞으로 이게 지금 이런 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추진체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인식이 그래요. 부담은 아무도 안 하면서 내 아들이 대구에서 좋은 공장에 다니고 부산에 좋은 공장 여기 또 여기 세종이죠. 세종에서 대전에 좋은 공장에 다니고 싶은데 기업이 들어서지를 못해요. 왜? 여기 우선 학생이 나오질 않고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없기 때문에 또 초중등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고 그런 걸 정보 기술을 배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그거는 그냥 뭐 자유민주의 자유를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뭐 북한이 남침이냐 우리가 북침이냐 뭐 그런 가지고 교수 가서 지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제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부를 이번에 2달 동안 이규 교수님하고 대부분 두 번씩 돌았는데요. 절망을 했습니다. 지방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학에서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학생을 키워내지 못해서 공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제가 낸 것이 이걸 정말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 낸 것이 지방에도 판교밸리 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판교처럼 크지는 않겠지만 작은 판교밸리 같은 걸 만들자. 그게 분권 혁신 특구라는 거예요. 아까 그 부울경 메가시티가 왜 안 됐냐면 그런 건 없이 안건은 없는데 빵만 만들 자기들 행정통합하자고 그러니까 시도지사 3명이 뭐야 내가 잘못하면 떨어질 줄 모르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근데 시도지사 3명 모여가지고 앞으로 1명 뽑겠다고 그러는데 2명이 찬성합니까? 부산시장 외에는 아무도 찬성 안 해요. 부산시장 인구가 많으니까 될 거 없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부울경에다가 그런 행정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경제적 통합이 되도록 판교밸리 같은 특구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럼 어디다 만들까?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그때 우리 이규 교수님하고 저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또 둘러보고 했지만 대구에 가면 디지스트라고 있어요. 전국에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 5개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과기부 산하라서 연간 300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대는 얼마나 지원받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00 지원받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 김동수 부회장, 바람마을 5단지 입주자 대 네, 뭐 하여튼 제가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대학이 5개 있어요. 대전의 카이스터, 대구의 디지스터, 울산의 유미스터, 광주의 지스터, 동양, 뭐 홍대 5개 있는데 거기는 300억씩 지원받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내는데 제가 너무 실망을 한 것은 그 대학들을 제가 또 둘러봤죠. 총장대로 민담다고 학생대로 민담다고 해봤는데 거기에 나온 학생들은 전부 지방에 있질 않아요. 대구의 디지스트에 나온 학생들은 전부 서울로 올라와 버려요. 서울 월급 많이 주니까. 그리고 대구에 취업을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대구 디지스트에 갔는데 그 자동차 전기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걸 연구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 우선 애들이 월급 학생 때부터 뭐 그 월 용돈을 받으면서 공부하니까 그런 거 내는 정도가 아니고 안 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니까 뭐 그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데 정부에서 모여드는데 끝나고 대구에 남아있는 학생은 10명도 안 되죠. 이 시대에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 그 예를 들면 대구에 이제 디지스터, 울산의 유미스터, 뭐 또 포항에 포시텍 뭐 있잖아요. 그 중간쯤에다가 판교밸리 같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기를 이름이 너무 어렵게 됐나 봐요. 이것을 꿈꿔 시특관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차라리 IT밸리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취직하게 하고 회사들을 거기에서 들어가는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우리 생각으로는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취업하도록 처음 몇 년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차 공장이 부울경 IT 특구에 들어온다. 아니면 반도체 공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학생은 거기 나오는 대학들에서 3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돈을 지원받은 학생은 반드시 거기에 취업을 해야 한다. 응조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도지사가 하게 해야겠다. 교육부가 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교육권을 대폭 넣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도지사들이 그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걸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도지사들 앞으로 권한을 주면은 그 재정을 자기 도에 꼭 지어야 할 공장. 여기 보면 대구는 뭐 흔히들 홍준표 시장은 맨날 얘기하고 뭐 대구가 자동차 부품의 뭐 중심지다 그래. 그럼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하도록 우리가 돈을 디지스 같은 데 돈을 지원하면 그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지면 그것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IT밸리 같은 게 될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부울경제 하나, 그 다음에 호남권, 광주 전남권에 하나, 충청권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면은 수도권에 있는 IT밸리하고 대항이 되어서 경쟁이 되어서 조금 지방생들이 서울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굉장한 스타디를 통해서 전부 현장을 방문하고 스타디를 통해서 넣었더니 15대 과제를 10대 과제로 줄이면서 도대체 누가 줄였는지 그걸 빼버렸어요. 또 핵심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미팅에서 우리가 화를 내면서 반드시 그걸 복원해야 한다 해서 뭐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해야 된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 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우리 이규 교수님 또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서로 잘 통한데 독일은 가장 잘된 세계에 잘된 품권 국가죠. 제가 독일에서 가장 감명받은 하나는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사제도가 바텀업입니다. 이게 제가 미넨에 있었는데 미넨은 바이에른 란데스방크라고 있어요. 바이에른 주은행이죠. 바이에른 주은행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총리가 되면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연방은행 본데스방크라고 그러죠. 본데스방크의 이사가 자동됩니다. 그러니까 미넨대학 나오고 경제과 나와서 굳이 뭐 우리처럼 부산대학 나오는데 뭐 서울에 한국은행 시험 칠 필요 없어요. 부산에 한국은행 들어가면서 일 잘하면 나중에 서울 한국은행 이사가 되는 거예요. 독일만 그러네. 미국도 그래요. 미국에 뭐 12개 지역 연준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달라스 리저브 뱅크에 있어요. 텍사스 대학 나온 사람은 달라스 주은행에 들어가면 나중에 일 열심히 잘해서 총리가 되거나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와싱턴에 있는 페더럴 리저브 뱅크 이사가 됐습니다. 인사가 바텀업이에요. 바텀업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중앙에 안 가도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 있는 한 과장쯤 되면 과장 고천 되면 지방에 국장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전부 지방에 있어갖고는 출세를 못해요. 전부 서울에서 오는 사람 쳐다봐요. 서울 오는 사람들은 지방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1년만 있으면 서울도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새만금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35년째 방줄에 쌓아놓은 뒤 35년째 지금 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쌓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2번이나 불러보고 대통령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건 이런 놀리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이거 쌓을 때는 중국의 상해 국제금융도시는 생기도 안 할 때고, 근데 상해 국제금융도시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시절처럼 지금 여기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 무슨 공사라고 또 공공기관이 되는데 각각 150명씩 직원이 있어요. 청장은 1급인데 가봤더니 기획재정부에서 고참국장 언제나 그 1급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1년만 있으면 올라가니까 언제 올라가나 그것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300명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제가 가보면. 그래서 여기 왜 그런 사람을 뽑습니까? 전라북도 새만금의 가장 전문가를 뽑았어. 그 사람이 몇 년간 거기서 새만금 개발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올라가고 바텀업이 돼야죠. 우리나라에 바텀이 안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냐면 외정 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일본의 사무관이 우리나라 시장 군수로 온 거예요. 나이 20대밖에 안 된 사무관이 시장 군수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사무관이 시장 군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지금 좀 이제 개선돼가지고 서기관 정도가 내려오다가 지금은 이제 선거제로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식구조가 바뀌고 이제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투인 체제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나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행정위원회거든요. 근데 교육위원회가 지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교육위원회는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좌포우파로 나눠졌습니다. 저거 1년 내내 싸움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뭐 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 일을 했지만 위원회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좌포우파가 들어가 있으면 교과서는 개정 못합니다. 저 교육부에 있는 교육위원회는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1년 내내 싸움만 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개정 못합니다.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시대위원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행정위원회로 만들어 놓으면 50대 50으로 좌파우파 또 추천받아가 들어가면 아무 일도 못해요. 게다가 우리는 또 지역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또 오늘 아침에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역별로 고르게 뽑는데 위원들을 그러면 지역 간에 서로 싸워요.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 무슨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북에 또 우리도 하나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정부에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한 공항만 6개를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공항에 놀고 있는 공항이 너무 많은데 고추말리는 공항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공항을 6개를 지은다면 왜냐면 동네마다 공항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동네마다 가서 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문위원회를 할 경우에 대통령은 내가 한다, 내가 집행한다 이게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자문위원회 하면은 대통령이 과연 잘할까 걱정이 돼서 행정위원회를 하자 그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행정위원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이제 우리 아침에 논의를 해보니까 행정위원회 하면 교육위원회처럼 된다 아무것도 못하고 1년 싸움만 끝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부처가 되는 게 제일 좋다. 부처가 돼 정원급 부처가 돼서 하는 게 좋다. 지금 근데 이번에 나온 법에는 산업부 행안부 지휘받게 됐어요. 아니 지금 이게 부총리급이 돼도 안 될 판에 산업부 행안부 지휘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작동이 될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논의되고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시대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구가 이제 그래서 줄어듭니다. 자꾸.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요. 곧 얼마 안 있어 5천만 명대가 깨지고 보다 한 10몇 년 지나면 4천만 명대가 깨집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줄어들죠. OECD 분석 자료를 보면은 학교 출산율이 0.25% 떨어지면은 성장률이 0.9% 떨어진
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가 가능한다고 해요. 금년에 아마 잠재 성장률이 1.9%일 거예요. 그건 학교 출산율이 0.25% 두 번 떨어지면 뭡니까? 그냥 우리나라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 미만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 성장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대체 투자라고 해서 공장에 있는 기계들 마모된 거 대체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20년간, 1992년부터 20년간, 잃어버린 20년 동안 0.73%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요약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시대가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 나라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요. 지방에서 우수한 대학이 있어야 되고 우수한 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서,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어느 조사 모임을 갔더니 하버드 로스쿨, 비즈니스쿨 학비가 1억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미국에 가서 로스쿨 다니는데 학비 1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반도체 인력을 많이 양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학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1년에 대학이 얼마예요, 등록금이? 아무튼 우수 인력을 양성해낼 수 있는 만큼 우리 부모들도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수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애는 우리 동네에서 대학 다니고 우리 동네 기업에 좋은 기업에 취직한다. 이런 시대를 만든다는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누가 해주길 바라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충 다 얘기를 했고요. 앞에 쭉 프린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큰 문제가, 아까 어느 분 질문했는데 대통령의 의지 대단합니다. 제가 뭐 우리 임명장 받을 때부터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임명장 받을 때부터 대통령 우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다 이걸 계속 강조했고요. 또 마지막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러 갔을 때 대통령께서 자기는 지방시대 아니면 대한민국, 어제도 얘기했듯이 신정식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가 안 되면 우리나라 이제 추락한다.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고 그건 확실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과 어떻게 서로 논의를 해서 서로 국민들도 받아주고 정부도 될 만한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첫 번째가 지금 첫 번째 난관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특별법이 국회에 조만간 제출될 건데, 그것에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